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검찰 측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대검에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출신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검찰이 고등검사장 회의를 오늘 오후 5시에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대검 입장해서 나왔습니다. 이 입장문 보셨나요? 예, 읽어봤습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입장문. 전혀 새로울 건 없지 않습니까? 유구한 아름다운 전통이잖아요. 검찰 권한이 축소되려고 할 때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네. 일단 2004년에는 송강수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자기 목을 쳐라 이런 말을 했었고, 네.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도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문제 때문에 사퇴했고, 네. 예, 이 유구한 전통이었죠. 2012년에는 서울동부지검 성추행 스캔들하고 김강중 부장검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그 즈음에서 그 한상래 검찰총장이 스스로 네. 검찰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중수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 특수부 검사들이 주축이 돼서 쫓아냈죠. 예, 그때 그 윤석열 지금 당선자가 주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예. 예, 그 공식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이건 뭐 여러 중요한 범죄가 암장될 수 있고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예, 속내는 그렇지 않다. 여기 입장문을 보면서 제가 좀 밑줄을 걷던 것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 즉 검찰이 기소권만을 갖는 것, 공소청이 될 텐데 70여 년간 시행된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근데 이게 원래 처음부터 검찰한테 수사권이 원래 부여되는 과정 자체가 당시에는 경찰이 친일 경찰의 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만 수사권 뒀다가 경찰 정상화되면 수사권을 전부 다 경찰한테 준다, 이런 국회에서의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70년 동안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서 이거 극심한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 검찰이 어떠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는가에 대한 자성이 네.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검찰은 많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한 생각에 기초가 된 것이 아닌가 봐요. 사실 2014년 그 세월호 이후에 해경은 하루아침에 조직이 해체됐죠. 해체돼도 이런 저항을 못했잖아요. 근데 권한을 조금만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참 그 공무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태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당하셔서 놀랍죠. 네, 그렇죠. 해경 해체할 때 해경에서 뭐 별소리 못했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선진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는 게 선진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인가요, 이게? 자,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진법제를 잘 아시는 분이.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검사들은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이 고된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 공무원이 같은 돈 받고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느냐, 그런 공무원은 네네. 없다. 그런데 네. 우리 검사들은 수사를 열심히 한다. 네. 그건 정관 그 변호사로서의 이득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이 네. 수사를 개시하고 정관 변호사는 선임이 돼서 돈을 벌고 이런 순환 구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자신의 향후의 이득을 보면 이 검찰의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검찰 정관 변호사가 1년에 수백억씩 버는 네. 그런 기형적인 거에서 비롯된 거지, 선진법제를 막 거론하시는 건 참 어이가 없지요. 네. 오늘 보니까 소위 이프로스라고 하는 검찰 내부망. 근데 이게 내부망인데 항상 이프로스에 누군가 글을 쓰면 기자들이 다 알더라고요. 이게 뭐 검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지 언론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프로스에 글 쓰는 게. 근데 어쨌든 내부망에 보면
김호수 검찰총장을 향해 이전 총장처럼 목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헌법 유린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검찰 수사권을 기소권만 남기는 것에 대해서 헌법 유린이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목을 내놓고 자기 직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본격적인 총장 흔들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게 검찰 수사권을 이게 빼는 것, 기소권만 남기는 게 헌법 유린 행위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사들의 법과 원칙과 헌법은 네. 우리 법조인들이 그 외 변호사들, 판사들이 알고 있는 법과 원칙하고는 다르니까요. 네. 헌법 유린이라는 것은 사실은 형사소송법, 공수처 이미 수사권이 다른 기관에도 가 있죠. 네. 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실제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네. 임진에 관한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 헌법 유린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검사님한테 근거가 뭔지 좀 여쭤봐 주세요. 예, 저도 그거 좀 궁금합니다. 헌법 질서 파괴다. 그다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입법 폭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그 이프로스상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 한마디 꼭 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네. 최동호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네. 사실은 조선일보와 네. 국정원의 공작에 의해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혼외자 등등등 사생활 스캔들로. 예, 그때는 이프로스 조용했습니다. 예, 몇몇 검사, 특수통 검사, 최동욱의 후배 라인의 특수통 검사들만이 항의하는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런데 2020년 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움직임 때 2,000명이 항의 글을 올렸죠. 네네네. 그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징계 청구권에 의해서 정당하게 징계 절차로 하는 거고, 네. 아주 투명하게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네.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징계가 나오면 불복할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미 1심 판결에서 이 징계가 정당하고 오히려 면직에 준하는 사유다. 징계 예. 양정사라는 네네. 판단을 했죠. 근데 2,000명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자신의 힘을 가시하는 거지. 네. 프로스에서 우루하는 것이 정말 법조인의 정당한 법조인들의 양심으로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절차. 법조인의 양심과 용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죠. 예. 뭘로 움직입니까? 이권으로 움직이죠. 이권으로 움직이는 거다. 예. 첫째는 2020년에 경찰에게 1차 종결권을, 사건의 1차 종결권을 줬죠. 예, 사건 수사 종결권이요. 예. 예. 그때 완전한 부여도 아니고 사실은 기록이 검찰에 넘어와서 2개월 동안 검사들이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도 내부적으로는 들끓었어요. 왜냐하면은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서 검사가 불기소를 하면 네. 이건 검찰 전공 변호사의 목걸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축소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별 움직임이 평범검사들의 움직임이 미미하니까 네. 이제 자신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차장검사, 검사장, 부장검사가 자네들 평생 검사할 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조용해? 네. 근데 외부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내심은 우리들의 시장을 잃는다 이거죠. 자네들 평생 검사할 건 아니잖아. 이게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그때 검찰 내부에서 나온 얘기는 1차 종결을 경찰에서 종결을 하면 2개월 동안 이거 사건이 정당하게 수사됐는지 미진한 점은 없는지 검토를 위해서 기록이 검찰에 보내지는데 네. 검사들 자기네들끼리 야 이거 우리 승인서에 사인해주지 말자. 네. 우리 권한 잃어버리는 것도 억울한데 이거 왜 우리가 협조해줘야 되냐. 근데 이 공무원이 공무를 가지고 이렇게 태업을 하고
그 고장을 부리고 이런 거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검사들은 하시잖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이렇게 입장문 내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기도 했는데 그제죠.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 무혐의 처분 나왔고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구형됐어요. 뭐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떤 측면이? 검찰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네네. 그 피의자 신분을 장기간 두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장기간 있게 되면 네. 그 불이익이 크고 네네. 그래서 조속히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네. 하고 네. 2020년 초에 문제가 됐으니까 한 2년 정도 흘렀네요. 네. 그런데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며칠 전에도 그 산업자원부 압수수색도 3년 묵혔다가 했어요. 예. 장기 미제 사건 3, 4년 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뭐 공소시효까지 기다릴 건지 네네. 완성까지 기다릴 건지 이건 뭐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고 그 평온성을 해침으로 빨리 종결 지어야 된다라는 거는 한동훈만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지 네. 그 공정한 결정이라고는 할 수 없죠. 네.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한동훈 검사장을 쓰기에 장애가 되는 상황을 치워줘야겠다. 네, 오늘 언론에서 보니까 수원지검장 이야기가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나는 그 동기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언제 검찰이 피의자에게 친절하게 이거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고 평온을 해치니까 빨리 종결 지어줘야겠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건 한동훈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혹시 그 한동훈 전 검사장이 그 무혐의 처분 나오니까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그 입장문 한번 보셨나요? 그 입장문은 못 봤습니다. 네네.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입장문을 못 보셨으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그 이현주 변호사님이 엊그제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서 긴급 출국 금지 이렇게 를 하도록 요청했던 이규원 검사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공판 상황을 며칠 전 진행된 공판 상황을 말씀을 좀 하셨던데 지금 이규원 검사 이번에 옷을 벗으셨더라고요. 예. 근데 사표 수리는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 상태고, 징계도 걸려 있고 해서요.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이규원 검사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지금 재판에 회부가 돼 있는 건가요? 모두 2019년 3월에 그 소동을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인천공항에 김학의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불법 체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타이행 비행기를 탔죠. 야밤에. 네. 강제로 후송시키는 그런 한나라의 법무부장 차관을 하셨던 분이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 도피 시도를 하신 건데 말입니다. 예. 변장하고 막. 그렇죠. 이규원 검사는 그때 술을 먹고 있다가 급하게 불려나고 투입이 돼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인천공항의 출입국청으로 보낸 그 업무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공소장 자체에는 그때 너무너무나 긴박했던 상황이 다 나와 있어요. 출입국 본부에서 출국 시도를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실장, 김호수 차관, 지금 총장 하시는 김호수 차관, 그리고 봉욱 대검 차장에게 연락하고 대검 차장인 봉욱이 허락을 했다라는 걸 공소장에 써놨어요. 공소장에도 있어요? 네. 근데 왜 이규원 검사만 기소가 된 건가요? 근데 아주 기술적으로 써서 봉욱이 허락을 했다라고 사실을 확정하지는 않았고, 윤대진 검찰국장이 봉욱에게 전화를 했고, 이런 의사소통의 결과 이광철 비서관에게 봉욱이 허락했다는 사실이 전달되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검찰의 모교의 신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두 번이나 덮었던 사건을 열어서 수사하게 된 이 치욕에 대해서 분풀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감정은 낮은 곳으로 향하잖아요. 네네. 높으신 분들을 대고 막 이렇게 흔들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 검사들이 그 권위주의적인 정부 안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민주 정부만 되면 드글드글 들끓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예. 네. 어쨌든 이규영 검사는 그때 불법 김학의 씨가 출국하려고 했던 거를 긴급하게 막는 이 출국 금지 관련된 거를 이렇게 업무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예. 기소가 돼 있는 거다. 예. 그 김호숙, 봉욱 이런 분들도 같이 책임을 지고 검찰이 다 확인을 했던 건데 그러면 그때 그냥 냅뒀어야 되는 건가? 네. 그 출국 금지가 정말로 위법하다면 그 높은 예.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하고, 네네. 출국 금지가 위법하지 않다면 훌륭한 지휘관들이신데 네네. 그 뒤에 숨어 계시네요. 네. 김호수, 봉욱 이런 분들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검찰 수사권 기소권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 논의들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변호사님께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현주 변호사였습니다.